관계 불안 때문에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해야 할 공부는 많은데 집중도 잘 안 되고 걱정만 많아지는 순간이 있다. 사소한 자극들도 크게 의미부여가 되고 불안해져서 공부에 몰입할 수 없을 때는 바로 그 무엇보다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아닌가 싶다. 왜 나는 이럴까? 나만 대인관계에 연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은 대인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보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수험 생활 중이므로 학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순간에 왜 우리는 비교적 덜 중요해 보이는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일까? 학생은 직업을 가지고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과업을 수행하는 직업인은 아니지만 공부가 주된 과업이고 이와 관련해서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학생의 주된 일은 학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도 직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무인 학업을 수행하다가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학업 장면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사람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다양한 부정적 결과, 예를 들어 불안, 우울, 만성적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적 문제 등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기울이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관계 등을 포함한 대인관계가 발달 단계상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다양한 대인관계 갈등은 크든 작든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문제는 이 시기의 대인관계는 단순히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 원으로서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인관계는 수험 생활 중에 느끼는 다른 영역의 문제들, 스트레스들을 해소하거나 대처하는 데 필요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으로 기능하는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부가 제일 중요한 시기에 왜 나는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까? 란 생각은 공부가 힘들어서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게 더 힘들구나. 또는 대인관계가 힘드니까 공부가 힘든 게 더 어렵게 느껴지네. 라는 생각으로 대체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일 수 있다. 대인관계 때문에 불안해질 때,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안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게 동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다방면으로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검증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인관계 갈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갈등을 풀고자 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높아진 불안을 낮추기 위해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쇼핑을 하는 등의 대체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주된 스트레스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원인을 소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인관계 문제는 본인이 전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나 수험 생활 중에는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워낙 큰 과업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은 바로 비합리적인 핵심 신념 바꾸기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부터 많은 불안을 느끼기에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동시에 나 자신과 타인, 세상이 일련의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사고 아래 많은 사건들을 해석한다. 가령 친구와 다투어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의 경우 나는 공부와 대인관계 모든 것을 잘해야만 한다 또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와 같은 비합리적 핵심 신념이 작동이 되면 불안과 우울 등 여러 부정적 심리적 증상이 뒤따를 수 있다. 저명한 상담심리 이론가 중 한 명인 앨리스는 사람들의 이러한 일련의 사고방식을 ABC 모델로 설명하였다. A는 사건, B는 신념체계, C는 초래된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사건은 사건 그대로 해석되고 여러 심리적 증상이나 생각들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신념을 거쳐서 해석된다는 모델이다. 이때 신념 체계가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학생들은 여러 가지 대인관계 자극을 불안과 우울의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앨리스는 자신의 합리적 정서 행동이론에서 사건과 결과를 매개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부정적인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를 감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많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무기력해질 필요는 없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즉,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 타인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자 애쓰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말이다. 비합리적 핵심 신념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대안적 사고의 내용은 바로 그럴 수도 있지이다. 당위의 생각보다 예외의 상황을 허용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의외로 막다른 골목에서 눈을 돌려 새로운 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관계 불안을 느낄 때에도 우리가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안할 수도 있지라는 여유한 움큼은 불안에 우리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킴으로써 불안을 감경시키기 시작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욱 불안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공부가 잘 안 된다면 대인관계를 잘해야 해. 공부가 잘 되어야 해라는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한 걸음 거리를 두고 바라보자. 대인관계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지금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의 불안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늘 공부가 잘 되면 좋지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라 공부가 잘 안 되어서 힘이 든 걸까? 등의 대안적 생각은 합리적이고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다. 우리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가장 쉽고 분명한 해결책은 무엇보다 내 안에 내 생각을 조금 바꾸는 일, 쉬운 것 같지만 연습이 필요한 일이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대인관계 때문에 불안해질 때 빈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내 머릿속에 연상되는 비합리적 신념들을 꺼내보자. 그리고 대안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보자.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공부할 마음이 더 생길 것이다. 우리 학생들 화이팅!